최근에 이런 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뭐 동아일보 기사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아니 이런 공실률이 0%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 공실률 0%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인들, 세입자들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자 하는 이 오피스 사무실 들어가고자 하는 네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 거래되고 나오면 바로 거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공실률이 거의 0%에 가깝다 할 정도로 회전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 동아일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언론사, 되게 유명한 언론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기사예요. 서울 강남 사무실 귀하신문 공실률이 0%대다. 강남에 그렇게 건물이 많은데 근데 보면은 대도시 이제 빌딩 거래액 증감률인데 한국 서울이 이렇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주택규제 영향, 법인 종부세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그럼 법인들 지금 주택 못하니까 전부 다 이거 건물 쪽으로 자금 다 옮겨오는 효과들? 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종부세에 대한. 네네네. 종부세 휘청하거든요, 보면. 네, 한 번 맞을 때, 이건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맞을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네. 이런 생각과, 그리고 또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네네. 실질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 네. 세금 피하고 보자. 왜? 매가의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나가고 나면 네. 남는 게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어떤 꼬박 빌딩, 그다음에 상가 이런 쪽에 관심도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치가 43.7%잖아요. 네.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한번 보여주시면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한국 서울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게 그 공실률하고에 대한 부분과 같이 좀 연계된 부분인데, 네네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0%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코로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세 보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우리나라가 좀 IT 강국이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활용한 어떤 창업, 스타트업들. 예, 이런 업체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네.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피스 쪽 투자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피스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상가 쪽은요? 네, 상가는 하고 있는데, 네네. 상가도 이제 구분 상가부터 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을 갖기 위해서, 네네. 지금 구분 상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가 쪽 지금 하고 계신데 공실이나 이런 거 걱정은 많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공실 걱정은 안 해요. 그 공실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하면은 편견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죠.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공실률 때문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폐업률도 늘어나고 있고 네. 공실률도 증가한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네네네. 뭐 영업 시간 제한도 지금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편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가 지금 투자해도 될까? 상가 투자하면 조금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그 공실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공실은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임차인을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릴 것인지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공실률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가 투자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또 그 주식 시장에도 리오프닝이라 그거 있잖아요. 이제 오미크론 계절 독감처럼 뭐 한다. 이래가지고 뭐 그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거 난립니다, 지금. 그런 상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그 전에는 뭐 영업 제한도 있었고 사람들이 뭐 밖에 못 돌아다니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 상가도 굉장히 좀 과열 국면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실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상가 관련해서. 뭐 수강생들은 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수강생들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아파트 규제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유동성 자금이 상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상가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강남 공실률이 제로라 그랬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빌딩 이제 사무실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강남에서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줄 서서. 근데 이제 강북에서는 임대료 면제. 아까 전에 그 아파트도 강북이랑 강남이랑 온도차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그 상가 건물, 오피스 건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서울이 이렇고 나머지는 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강남, 강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강남은 여기 업무시설 있잖아요. 네. 업무시설 내 오피스를 사람들이 이용하기 원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주거 배후단지에 있는 사무실을 사람들이 선호도는 금방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상가 건물 내지 오피스 건물을 하더라도 네. 그에는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이거는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지난해 상가 오피스가 임대료는 줄었지만 투자 수익률이 좋아졌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코로나 발생 이전이 2019년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가나 오피스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 구조가 두 개 돼 있거든요. 근데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네, 임대 수익은 매달 받는 월세를 말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은 거의 안 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그게 선입견이고. 네. 실제 시세 차이가 나지 않단다면 자금을 움직이지 않겠죠. 아파트에 계속 머물러 있지. 왜 시세가 나지 않는? 왜 오피스로 내지 왜 상가로 가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이유는 거기 돈이 보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가가 임대 수익률은 분명히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알짜배기 있는 상권들 있잖아요. 그런 상권들. 네. 특히 알짜배기 상권인지 아닌지 구분은 저는 보통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거주. 네, 실거주 수요층만 받고 있는 택지 지구 내에 있는 상권. 네,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가의 가치 상승 크지 않는 상권으로 두고 있어요. 매가의 가치 상승이 크지 않다. 그렇죠. 자본소득이 커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매가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매가가 올라가지 않는. 근데 그 이유가 거주민 상대로 해서 움직이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제한적이고 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약간 흐르는 아파트 같은 느낌. 상권도 흐르는 상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직객 수요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인다든지 특히 이런 업무 단지가 있는 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요가 유동인구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동인구가 그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건 이태원이라든지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명동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동에 아무도 없던데. 명동 가보셨죠? 명동 가봤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아니 저는 다른 그냥 간 게 아니라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님이었던 분이 이제 나오시고 거기 명동에 건물 샀다고 막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그래서 부동산에 기사 나왔을 때 구경하러 가봤는데 그때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와 이거 샀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와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기 먹부름님이 질문 주셨어요 채팅방에. 상가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아파트 한 채 보유일 경우 그 상가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전입하면은 이거 주택인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이죠. 전입하지 말아야죠. 전입 안 하시고 개조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근생 건물 사가지고 전입은 다른 데 넣고 여기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약간 주거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택으로는 안 들어가죠.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엄청 추워요. 진짜 추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네네. 주거하고 다른 상하 건물은 사실 주거형처럼 이렇게 뭐 보호인단지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입장들이 살기 굉장히 쉽지 않다.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그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 절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용적인 끌어 쓰기 때문에 에어컨 팍팍 틀고. 근데 엄청 추워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고민이 있으셨는데 이거 뭐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없어질 수 있지만 안 그래님이 그 경우는 불법 개조인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취사 가능한 곳으로 만들면 불법 개조가 되는 거죠. 불법 개조가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서 뭐 취사가 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커피를 내려 마시던데 이런 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주방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갖출 수는 있는데 탕비실 정도. 네. 탕비실 정도 갖출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탕비실이 아닌 정말 여기서 싱크대를 설치하고 이런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다고 합니다. 뭐 잠깐 짬내서 질문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요거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법인의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하면 종부세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기 전에는 이게 주거용인지 아니면 주거용이 비주거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냐 하지 않냐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법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낼 때 전입신고를 못하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입신고하고 종부세 그냥 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실제로 이제 계신 분이 전입을 하면은 그냥 종부세 때려 맞자. 왜냐 유튜버니까. 그거 괜히 아니 제가 했다가 와 뭐 이거 전입이 안 되고 막 이거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부세 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저 유튜브 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거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하면서 투자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황금도끼님 제가 오신 거잖아요. 상가 규제가 없는 상가 오피스 이쪽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은 임대차도 거래 신고가 필수라는데 맞아요. 임대차 신고 기간입니다. 지금 취득세는 똑같아요. 취득세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내가 오피스텔 사면 4.6%입니다. 똑같습니다. 업무용 그죠?